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골조입니다. 가을을 대표하는 코스모스가 피기 시작하고 있어요. 폭염 기간 중에도 입추를 맞이하니까 미세하게 밤 공기가 달라지죠. 아직 한낮은 여전히 폭염 괴물과 싸워야 합니다. 여름철에는 이른 아침과 초저녁에만 밖에 일을 해요. 장마 이후로는 아침에 집중하여서 일을 하고 오후에는 생략합니다. 이른 아침 시야가 확보되는 시점부터 해가 날 때까지만 일을 해야 해요. 아침에는 공기가 신선하고 뜨겁지 않아서 활동하기 좋아요. 이때에는 모기나 날벌레도 활발하지 않거나 거의 없어요. 해가 슬슬 고개를 들면 일을 멈추고 들어가야 합니다. 서늘한 아침 공기가 점점 온기를 받으면서 온갖 잠잠하던 모기나 날벌레들이 깨어납니다. 보통 아침 8시부터는 일을 할 수가 없고요. 정오부터 5시까지는 더위 괴물과 맞짱을 뜨다가는 큰일이 나죠. 오후 6시 즈음부터는 공기가 점점 선선해지고요. 다시 바깥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후에는 아침과 달리 모기와 날벌레들이 아주 극성스럽습니다. 어르신들이 표현하는 깔따구들이 아주 괴로운 존재들이거든요. 처음엔 깔따구? 그게 뭐지? 궁금했더랬는데요. 모기보다 작은 흡혈 곤충을 일컬어요. 이것들의 크기가 워낙에 작아서요. 어지간한 망은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파리를 닮은 흡혈 애들도 있어요. 눈동자를 집중으로 쫓아다니는 애들도 있고요. 귓구멍, 콧구멍에도 들어가요. 한 번은 귀에 들어가서 안 나와서 병원까지 가서 꺼냈답니다. 하루살이는요, 그런 날벌레들에게 비하면 순둥이 자체입니다. 지금 농부 부부가요, 머리에 양파망을 뒤집어 썼어요. 모자를 먼저 쓰고 양파망을 써요. 그래야 피부에 들러붙지 않거든요. 시야가 답답해지는 단점이 있긴 있어요. 눈 부분에 양파망을 오려내고 투명 비닐을 댈까 생각을 해봅니다. 핫한 여름에 후텁지근한 날씨 속에 두꺼운 옷을 입고 일을 합니다. 얼굴을 보호하는 차단 도구를 단디하고 일을 하고요. 또 발에는 장화를 신어서 개미나 진해 뱀들로부터 보호합니다. 손에는 장갑과 팔토시를 입고 개미들로부터 보호합니다. 장갑만 꼈다가는요, 손목 사이로 개미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한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요, 땀복을 애써 입고서 꿉꿉한 환경에서 땀을 빼며 일을 한다고 여기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옷이 얇으면 입으나 마나 다 물립니다. 지금 이 시각 해가 언덕 위로 슬그머니 올라가 오고 있는 시각이거든요. 언덕이 없이 평야였다면 벌써 철수해야 할 시간인데요. 다행히 산골이라서 조금은 더 쾌적합니다. 여름 더위도 더위지만요, 제 1순위로 괴로운 존재가 바로 모기와 풀벌레. 여름날 시골의 불청객들 때문에 얼마나 시골 땅일이 힘든지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에게 생포된 날벌레들의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마음의 준비 단디 하시고요. 예전에는 유튜브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사진으로만 존재합니다.
그것도 몇 개만 있습니다. 소등에, 파리매, 다른 건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흉측하게 생겼죠? 이것은 뭘까요? 어떠셔요? 징그럽죠? 날아다니는 곤충 중에 가장 끔찍한 애는 단연코 말벌입니다. 말벌은 이 집의 목조 구조에서 서성대면서요, 집을 몰래 짓고 새끼까지 낳고 기르다가 어디서 웽웽거리는 소리에 들통이 났고요, 살충제 스프레이로 박멸했답니다. 파리매, 소등의 이런 애들은요, 일하는 우리들의 등 뒤를 공격합니다. 마치 우리를 침략자로 여기는 듯 뒤에서 마구 엄포를 놓아요. 다행히 독성은 없지만요, 물리면은 상당히 아파요. 몇 개는 죽였고요, 아직 몇 마리 남아 있어요. 우리가 나타났다 하면 어디서 나타나서 뒤에서 공격합니다. 물론 그네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침략자가 맞겠죠. 또 땅에서는요, 지네가 가장 압도적으로 무섭습니다. 반드시 돌 틈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흙에서도 간혹 나옵니다. 어린 지네에게 물린 적이 있어요. 아주 따끔거리고 화끈거립니다. 만일에 큰 지네에 물렸다면요, 병원에 가야 한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공격당한 생물체로는요, 사실 개미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 자잘한 개미들이 돌 건드렸을 때, 또 풀뿌리 뽑을 때 이렇게 무심코 건들게 되는데요, 만일 튀어 올라와서 목이나 옷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후다닥 벗고 씻고 약 바르고 그때 그렇게 난리가 납니다. 우리는 벌에는 쏘여본 적은 없는데 개미들 공격은 참 많이 당해봤어요. 일시다발적으로 주사바늘로 막 여기저기 막 찔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어요. 몇 날 동안 통통 붓고 아파요. 뱀은요, 목격은 여러 번 했지만 직접적인 어떤 피해나 상해는 없었어요. 다행히도 지네들 스스로 도망가기 바빴거든요. 제가 이러한 생물들을 자연의 원주민들로 이해하고 맞닥뜨렸을 때에 덤덤히 대하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풀만 괴로운 게 아니라요, 작은 생물체들이 자신을 괴롭게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하고, 또 그게 한 해도 아니고 평생 함께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의 미물이 고통을 주면 얼마나 주겠나 살짝 엄살이겠거니 싶으시죠? 제가 저에게 있었던 상처들을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약한 것만요. 이거는 보통 풀독 올랐다라는 표현을 쓰는 그러한 상처입니다. 그 풀이 닿는 부위, 종아리하고 팔하고 이런 데 집중적으로 났고요. 이거는 이제 눈 중심으로 쏘임을 당한 거예요. 눈이 통통 부어요. 이거는 개미에게 물린 거예요. 개미. 이거는 모기에 물린 흔적인데 없어지잖아요. 날벌레, 기는벌레, 여러 벌레들이 많이 불편하지만 사실 가장 큰 물적인 피해를 본 그런 생물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거 바로 쥐랍니다. 쥐, 마우스. 이것도 특수 처리된 사진이에요. 그리고 다른 거 못 보여드리겠어요. 쥐 피해는 창고나 현관문을 닫지 않은 채 잠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인데요. 도시 생활할 때 문 잠깐 열어놓고 잠깐 몇 초 이렇게 다닐 때 피해를 본 것입니다. 쥐 배설물 냄새로 알아차렸고요. 모든 물건을 꺼내고 버리고 청소하고 정말 곤욕스러웠습니다.
쥐약과 덫으로 침입한 쥐들은 이제 소탕을 했지만요. 집 주변으로는 여전히 야생 쥐들이 살고 있답니다. 길고양이가 있어도요, 쥐를 잡아주거나 잡아먹지 않아요. 쥐구멍까지 들어가서 잡는 애는 뱀이라는 소리를 듣고서요, 그때부터 뱀이 무섭지 않고 고맙게 되었습니다. 제가요, 떠나가시는 이웃 사모님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초반에는 들뜨고 설레고, 그러다가 예기치 않은 상황들, 그리고 끝이 없는 풀고생, 동물들 등 그동안 짓고 가꾸고 일구고 모든 것이 눈물겹게 진짜 아깝고 안타깝습니다. 사모님들 행동 먼저 하시지 마시고요. 꼭 한번 들어봐 보시고 생각하시라고 만들게 되었어요. 아름다운 사진이나 영상에 있는 화면들 많죠. 그러나 그 무엇이나 그 어디나 항상 양면이 존재한다는 거. 네, 미래를 상상해 보시면서 그 중에서 나는 그 반대쪽이 내가 감당되어질까? 네,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be happy.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